오랜만에 찾은 아버지의 작업실은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겨울 햇빛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40일. 장례식이 끝나고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시간 끝에 아들 준호는 비로소 아버지의 흔적을 마주할 용기를 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다. 겉표지에는 흐릿한 만년필로 쓴 글자 하나. 기록.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의 날짜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어딘가 불길한 기운과 함께 준호는 첫 장을 펼쳤다. 만약 이 수첩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내가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순간 준호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늘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참는 사람. 어릴 때부터 준호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서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다. 그러나 수첩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준호는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이었다. 수첩에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다. 너와 나 사이의 오해는 너무 오래되었다. 하지만 그 끝을 내가 먼저 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숨긴 진실이 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다. 숨긴 진실? 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단 말인가? 그 순간 책상 서랍 아래서 오래된 열쇠 한 개가 굴러 떨어졌다. 수첩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열쇠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장소의 문을 연다. 첫 장을 덮는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강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는 대체 내게 뭘 숨기고 있었던 걸까? 준호는 아버지 작업실에서 발견한 낡은 열쇠를 손에 쥔 채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릴 적 살던 집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라 분명 열쇠가 맞는 장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열쇠 구멍이 있는 서랍도 장식장도 창고 문도 맞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들어가길 꺼리던 작은 방 하나. 방문은 늘 잠겨 있었고 준호가 여긴 뭐 하는 방이야? 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그냥 잡동사니 두는 곳이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방을 바라볼 때마다 이상한 표정이 스쳤다. 슬픔 또는 미련 아니면 죄책감.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방으로 향했다. 문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리고 열쇠를 꽂아 돌리는 순간 오래된 금속이 울리는 찰칵 소리가 어둠 속에서 퍼졌다.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예상과 달리 잡동사니는 거의 없었다. 대신 한 벽면 가득 사진 액자 수십 개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테이블 한 개. 테이블 위엔 또 다른 수첩이 그리고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준호야, 이 방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에게 말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때 준호의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 하나에 멈췄다. 아버지와 모르는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 아버지와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마지막 사진. 사진 속 귀여운 여아는 아버지의 팔에 안겨 있었다. 아버지 표정은 준호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도 따뜻한 미소였다. 설마. 준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들었더라면 크게 흔들렸을 가족의 그림자가 벽면 가득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구석에서 또 하나의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를 열자 편지 수십 통이 묶여 있었다. 모두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온 편지. 지연. 그리고 어떤 편지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준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어지러워졌다. 아버지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게다가 아이까지.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테이블 위 두 번째 수첩을 펼치는 순간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준호야, 이 방은 내가 평생 감춰온 죄의 방이다. 너에게 말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다. 이제 이 진실을 마주할 사람은 너뿐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나. 그리고 유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지만 준호의 가슴속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누군가가 있었던 것인가? 그때 수첩 마지막 페이지 끝에 작게 적힌 한 문장이 준호의 시선을 붙잡았다. 유나를 찾아라. 그 아이는 너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준호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대체 내가 모르는 삶을 얼마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다.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겠다고.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그리고 아직 만난 적 없는 유나라는 이름의 여인을.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나온 준호는 다시 한번 수첩을 쥐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택, 마지막으로 남긴 미안함, 마지막으로 남긴 비밀이 이제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방을 나온 준호는 두 개의 수첩과 편지 묶음을 들고 거실에 앉았다. 손에 땀이 차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버지가 숨겨온 진실이 단순한 옛 연애 이야기가 아니란 걸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편지와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 수첩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무겁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모든 실마리는 한 사람에게로 이어졌다. 바로 유나. 그가 찾을 수 있는 단서는 편지 속 주소뿐이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이제는 재개발로 거의 사라진 지역. 주소는 20년이 넘은 오래된 편지에서 온 것이었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하려 한 이름. 그 이름이 준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 낡은 주소로 향하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동네는 이미 대부분 허물어졌고 주변은 공사장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주소가 가리키는 작은 골목만은 기적처럼 남아 있었다. 허름한 2층짜리 주택. 창틀은 사갔고 벽은 오래된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채 세월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다. 준호는 조심히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다 문이 살짝 열렸다. 안에서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예전에 지연이라는 분이 살던 집이 맞나요? 준호의 질문에 할머니는 준호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그 사람 말이냐? 오래전 이야기지. 그 여인은 벌써 세상을 떠났어.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사진 속 밝게 웃던 여성, 아버지 옆에 서 있던 그 여성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그러면 유나는? 그럼 혹시 지연 씨의 따님 유나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마치 오래 감추어온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처럼. 유나, 그 아이는 지금. 그때였다. 집 뒤편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여자의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누구세요? 준호가 돌아보자 그곳에는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와 놀랍도록 닮은, 그러나 이제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유나야, 내가 찾는 사람이다. 준호의 숨이 멎었다. 어릴 때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 아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찾으려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준호에게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남긴 이름. 유나.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저를 찾으셨나요? 첫 만남의 파동.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그를 경계하는 듯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낯선 남자에 대한 의심과 동시에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쇼드. 유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사진을 꼭 쥐었다 놓았다. 이분 저희 아버지예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준호의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크게 울렸다. 그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럼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네.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셨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흐르는 동안 바람이 골목을 지나며 오래된 주택의 창문을 흔들었다. 그리고 준호는 결국 마음속에서 묻고 있던 질문을 꺼냈다. 도대체 아버지와 당신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유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치 오래 묵힌 이야기를 꺼내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어요.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강하게 찔렀다. 아버지가? 준호에게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지만 결코 잔인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버렸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떠났어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준호는 머릿속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아버지가 왜? 무슨 이유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 그 혼란은 곧 더 큰 충격으로 이어졌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일이 당신 때문이었다고 들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숨이 막힐 정도로 충격적인 말. 아버지가 유나를 떠난 이유가 준호 때문이었다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까지 알지 못한 죄를 안고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기가 겁났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가요? 유나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우리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제게 남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전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에 정신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유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기록 그 수첩. 그걸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 그 기록 속에 두 사람의 어긋난 인생, 두 가정의 비극,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말하지 못한 이유가 담겨 있을 것이다. 진실은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와 준호는 오래된 주택의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두 개의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나는 손을 떨며 수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래도록 묻어둔 트라우마와 원망,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에 대해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읽기 괜찮겠어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알고 싶어요.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았는지. 준호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선명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둘은 동시에 숨을 멈춘 듯 했다. 두 가정, 두 사람 그리고 선택. 수첩은 아버지의 고백록에 가까웠다. 기록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다. 아버지는 오랜 회사 생활 중 우연히 지연을 만났고 둘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이가 되었다. 그 시절 준호의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집안은 늘 폭풍 전야처럼 조용하면서도 불안정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아버지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록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그것은 변명이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던 것뿐이다. 그녀에게 기대며 가족의 상처를 잠시 잊고 싶었을 뿐이다. 결국 그 선택의 대가는 너무도 잔인했다.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유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연과 함께 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유나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저희 어머니 그때 많이 기다렸대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우리를 선택해 줄 거라고. 준호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다가가지 못한 채 양쪽 모두에게 죄책감을 품고 살았던 것이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서 모든 상황을 뒤흔드는 내용이 등장했다. 지연이 쓰러졌다. 의사는 말했다. 산후 우울증과 오래된 심장 질환이 겹쳐 위험하다고. 나는 지연에게 안정된 치료 환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연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유나는 처음 듣는 내용이었다. 어머니가 아팠다고요?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숨을 들이켰다. 수첩은 계속되었다. 지연의 치료를 위해선 큰 비용이 들었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지연은 내가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말했다. 아이만은 키워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호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가야만 했다. 준호는 그 문장에서 갑자기 닿아오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병원? 그는 충격에 빠졌다. 내가 아팠다는 건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거의 찢어질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준호는 5살이었다. 고열로 한밤중에 쓰러졌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결국 한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 유나는 숨을 삼키고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러면 어머니 혼자?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아버지는 나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못한 거였어? 수첩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나는 지연을 지킬 수 없었다. 그 선택은 내 인생 가장 큰 죄였다. 그리고 유나에게는 평생 짊어지게 만든 상처였다. 하지만 준호 역시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성장했다. 나는 두 아이 모두에게 잘못했다. 악순환의 시작. 유나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있었다. 눈물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분을 기다렸는지, 왜 마지막까지 준호 때문에라고 말했는지.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오해였던 거죠.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어벤던먼트와 일르너스 때문에 현실을 혼동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가혹했던 거죠. 준호는 입술을 떨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다 지킬 수 없었던 거야. 유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짊어졌던 원망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던 거네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이해했다.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기록을 남겼는지, 왜 유나를 찾으라고 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왔고, 서로를 모른 채 평생을 멀어진 가시밭길 위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그걸 바로잡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 유나가 진정을 찾기 시작할 무렵, 준호는 수첩 뒤쪽에서 봉투 하나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건 뭐죠? 봉투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간단히 적혀 있었다. 모든 진실은 이곳에서 끝난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주소 1개, 그리고 3글자만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느꼈다. 아버지가 숨긴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봉투 속 손바닥만 한 사진 1장.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마지막 장소라는 3글자. 이 짧은 문구는 준호와 유나의 마음에 묵직한 파문을 남겼다. 사진은 오래된 흑백 톤이었다. 작은 산길을 오르는 듯한 나무 사이로 좁게 난 오솔길. 사진의 한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간판 하나. 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가까스로 읽을 수 있었다. 새벽 재단원.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재단원? 병원 이름인가?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아마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곳일 거예요. 지연의 상태가 악화되며 한동안 입원했었지만 유나조차 가본 적 없는 곳, 특히 산속에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조차 생소했다. 준호는 수첩에 적힌 마지막 주소를 꺼내 들었다. 위치는 강원도 변두리, 지금은 거의 폐쇄된 요양병원 단지로 알려진 지역이었다. 길 위에서 피어오르는 감정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들어선 뒤 산 능선이 길 양쪽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자 차 안은 묘하게 고요해졌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사실 전 오늘 당신을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준호는 살짝 놀란 듯 그녀를 보았다. 어머니는 늘 그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말했어요. 원망 그리고 그리움.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나쁜 사람처럼만 보였겠죠. 유나는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분이 얼마나 괴로운 선택을 했는지 알겠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아 꽉 잡았다. 저도 당신에게 미안해요. 왜요? 어머니가 남긴 말. 그 말 때문에 당신을 원망했으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둘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그림자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림자. 유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고속도로가 끝나고 산길로 접어들자 길은 점점 좁아지고 굽이굽이 이어졌다. 살짝 어두워진 숲길 사이로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며 마치 오래된 기억의 틈이 열리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폐쇄된 병원 앞에서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올 때쯤 눈앞에는 낡은 병원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는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었고 벽에는 크고 작은 이끼가 붙어 있었다. 여기가 어머니가 있던 곳.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철문을 밀어보았다. 잠겨 있을 줄 알았던 문은 놀랍게도 가볍게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병원 내부는 마치 시간에 삼켜진 공간 같았다. 낡고 오래된 입구 로비, 깨진 창문, 쓰러진 의자들. 그러나 한 가지가 이상했다. 로비 한가운데 먼지가 쌓인 소파 옆에 누군가 일부러 닦은 듯 반짝이는 바닥 흔적이 있었다. 여기 누가 다녀간 것 같은데요? 유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때 로비 한쪽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연의 사진이었다. 병원 환자 기록 사진처럼 정갈한 흑백 사진. 지연은 가느다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사진 앞에서 굳어버렸다. 엄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준호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때 준호의 시선은 사진 아래 붙어 있는 작은 명패로 향했다. 지연 요양기록 제53호. 보호자 김영수. 김영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유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보호자? 아버지가 계속 돌봤던 거예요? 그러나 명패 아래 메모 한 줄이 더 눈에 들어왔다. 퇴원 날짜 2001년 11월 8일. 그리고 그 옆엔 퇴원 사유 보호자 요청. 유나는 숨을 들이켰다. 보호자 요청?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려갔다고요? 준호 역시 당혹스러웠다. 근데 왜 기억하는 사람이 없지? 그때 아버지는 수첩에는 분명 지연을 지킬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때였다. 병원 뒤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둘은 동시에 뒤돌아보았다. 혹시 여기 누구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조용한 묵음 끝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으러 왔구나. 숲속의 어둠과 병원의 정막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모자, 구부정한 어깨, 그러나 서 있는 곳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단단했다. 남자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전해야겠다. 준호와 유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마지막 장소에 도착하자 마침내 또 다른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병원 뒤편에서 나타난 남자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두 사람 앞으로 걸어왔다. 어둠 속 덧칠된 얼굴,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남자는 모자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다. 난 이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간호사 김도훈이네. 준호는 귓가에서 무언가 멈칫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이름 중 하나, 수첩 한 구석에 흐릿하게 적혀있던 이름이 떠올랐다. 도훈에게 마지막 부탁을. 준호는 경계와 궁금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도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수 씨. 그분이 마지막 날 밤에 나한테 부탁을 하고 그 다음 날 이 병원은 폐쇄됐어. 유나가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왜 퇴원했어요? 왜 기록에는 보호자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훈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어둑한 병원 뒤편 숲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년 전 그 밤의 이야기. 그날 밤 지연 씨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었지. 도훈은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듯 말을 이어갔다. 지연 씨는 마지막까지도 딸을 그리워했어. 근데 본인이 계속 살아있는 게 딸에게 더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했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떨어질 듯 흔들리는 눈동자.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왔어. 비가 퍼붓는 날이었지. 준호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이곳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거의 1시간 동안 병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지. 그리고 마치 오래된 상처를 말없이 쓸어내리는 사람들처럼 서로 울기만 했어. 유나는 그 대목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기록,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다.
라는 문장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선택. 도훈은 더 낮게 목소리를 깔았다. 그리고 김영수 씨는 나를 밖으로 불렀어. 도훈의 손이 떨렸다. 20년 전의 고민과 죄책감이 아직도 그를 붙들고 있는 듯 했다. 지연을 데려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지. 준호와 유나는 동시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퇴원은 환자가 움직일 수 없어서 의사도 반대했어. 정상적인 절차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 유나가 목을 떨며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내려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건가요? 도훈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응. 거동도 힘들었고 자꾸 혼란이 왔어. 준호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아버지는 왜 그런 선택을? 도훈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눈동자 깊은 곳에 담긴 감정은 연민과 무거운 슬픔이었다. 그분은 지연 씨가 여기에 더 있으면 더 고통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했어. 유나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그날 밤 비 내리는 병원 앞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을 그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때 사랑했지만 상처가 너무 많아 흩어져 버린 두 인생. 그러나 마지막만큼은 서로의 곁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다는 것. 하지만 마지막 장면은 달랐다. 도훈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떠나지 못했어. 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이죠? 도훈은 손을 모아 쥐었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서 지연 씨가 사라졌어. 유나의 몸이 휘청했다. 사라져요? 도훈은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다. 휠체어 채로. 누가 밀어낸 흔적도 없이. 어디에도 기록 없이.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데려간 거 아니었어요?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방에 들어가 보니 지연 씨만 없었지. 유나는 입을 막았다. 어머니가 스스로. 하지만 도훈이 말했다. 그건 불가능했어. 상태상 절대로. 잠깐의 침묵. 그리고 도훈의 마지막 말. 그날 병원에 또 다른 누군가가 왔었어. 준호와 유나는 동시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누구였죠? 도훈은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갈색 서류 봉투. 봉투 위에는 비에 젖어번져 있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병원 출입 기록 보관. 이 안에 너희가 찾는 마지막 조각이 있어. 도훈의 목소리가 작은 병원 로비를 울렸다. 두 사람은 봉투를 바라본 채 숨조차 쉬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진실이 이제 단 한 겹의 봉투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도훈이 건넨 갈색 봉투는 마치 20년의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는 듯 무겁고 축축한 감촉을 남겼다. 준호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2장과 흑백 사진 1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새벽녘 병원 뒤편 숲길에서 찍힌 인물 2명이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지연, 그리고 그 휠체어를 뒤에서 밀고 있는 한 남자. 그 남자는 아버지 김영수가 아니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이 사람 누구예요? 도훈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날 병원에 온 사람. 지연 씨를 마지막으로 데려간 사람. 그는 김영수 씨가 아니었어. 준호는 종이 2장 중 하나를 펼쳤다. 출입 기록. 거기에는 뚜렷하게 적혀 있었다.
출입 명단 2001년 11월 8일. 방문자 장세훈. 준호의 손이 떨렸다. 장세훈? 아버지가 수첩에 적어놓은 이름 중에 없었는데.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아버지도 지연 씨와 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거든. 유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약속? 20년 전 또 하나의 남자. 도훈은 천천히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지연 씨는 병원에 오기 전 이미 심리 상담을 오래 받고 있었어. 그 상담사 이름이 장세훈이었지. 지연 씨는 그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털어놓았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 지연 씨의 마음을 잘 이해했어. 유나는 당혹스러움, 충격,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럼 그 남자가 어머니를 사랑했던 건가요? 도훈은 확답하지 않았다. 분명한 건 그는 지연 씨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 어떤 방식인지는 나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준호는 갑자기 떠오른 의문을 물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나요?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수 씨는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은 거군요. 대신 그 사람이 오도록 기다린 거예요? 도훈은 조용히 말했다. 맞아. 아버지는 지연 씨를 위해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았어. 마지막 순간만큼은 지연 씨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도록 길을 비켜준 거야. 준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럼 아버지는 평생 그걸 죄처럼 안고 사신 건가요? 도훈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그분은 지연 씨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한 거지. 지연이 남긴 마지막 말. 두 번째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지연이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다. 잉크는 번졌고 글씨는 떨렸지만 문장 하나만큼은 또렷했다. 유나야, 엄마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엄마도 아빠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저 잘못된 순간에 잘못된 마음이 겹쳐져 서로를 놓친 것뿐이야. 그리고 마지막 줄. 미워하지 말고 너는 사랑을 택하렴. 유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연기처럼 흩어진 감정, 20년 동안 얽혀있던 오해와 분노가 하나씩 녹아내렸다. 남겨진 선택. 도훈은 마지막으로 사진을 내밀었다. 두 분이 떠난 뒤 저 길은 더 이상 누구도 쓰지 않았어. 그래서 이곳도 폐쇄됐지. 준호는 숲길에서 멀어져 가는 지연과 장세훈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고통이 아니라 평온해 보였다. 유나가 속삭였다. 어머니는 사랑받은 거네요.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에게.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랑했어. 그분이 어떤 선택을 했든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긴 그림자를 끌고 천천히 걸었다. 해는 산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인생은 이제 막 다시 밝아지려고 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너무 늦지 않게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